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폴카칩 시즌3 드디어 돌아왔는데요. 제가 요번 이 폴카칩 시즌3에서는 기존에 하던 이 최신 판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거의 뜨겁다라고 할 정도의 뜨끈뜨끈한 나오자마자의 그런 최신 판례들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기존에 OX 문제 하던 것보다 최신 기출 문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최신 기출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보고 같이 해볼 생각이니까 한 주씩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의 사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기밀과 관련성의 문제라고 제가 한번 네이밍을 달아봤는데요. 네이밍이 좀 밋밋해요. 그죠? 자, 저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자, 우리 압수수색입니다. 이 압수수색에서 영장상의 혐의 사실, 이 혐의하고 실제로 압수한 물건, 그것이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조문에 써 있는 내용이고,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 얘기를 우리 대법원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판례는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 인정되는지 우리가 추상적인 판례 문장들은 많이 봤고,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좀 우리가 깨칠 만한 사건은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이 케이스는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 모두가 문제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성의 문제를 공부하실 때 이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 기억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법리를 공부하면서 뭐가 객관적 관련성이고 뭐가 인적 관련성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 같아서 제가 올해 2월 달에 나온 이 사건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이 청구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이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는 피의자가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누군지를 잘 봐주세요. A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무슨 죄? 군사기밀보호법상의 누설 관련 범죄입니다. 피의 압수자는 B예요. A가 누설했고 지금 이 물건이 B에게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A가 B에게 누설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범죄 사실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이것을 뿅뿅사단 부사단장인 B, 부사단장님이 아마 대령쯤 될 것 같은데, 자, 저런 분의 주거에서, 이 B의 주거에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들고 간 군검찰 수사관 등이 압수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군사기밀을 찾았습니다. 무슨 지도래요. 지도 같은 게 막 나왔다는 거야. 우리 군부대나 이런 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군사기밀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거 영장을 들고 가서 이걸 봤으니까 오케이, 좋아 라고 하면서 뭘 해요? 이제 압수를 하겠죠. 자, 압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어요. 군검찰이. 자, 그럼 이게 군사기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은 해보지만, 제가 군검사 역할을 또 했지 않겠습니까? 군검찰에서 이것이 군사기밀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군사기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현재 방첩사, 요새 아주 논란이 많이 됐던 곳이죠. 이 방첩사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군사기밀이 맞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방첩사에서 자, 이거 군사기밀이 맞는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던 도중에
맞다고 하니까 이제 기소유예를 해버렸습니다. 누구를? 원래의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방첩사에서는 기소유예가 됐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는 거예요. 기소유예 언제 했어요? 2019년 1월 9일 날 했습니다. 자, 방첩사에서는 이 군검찰에서 이거 군사기밀 맞나요? 라고 물어본 건 1월 9일보다 먼저일 테니까 여기서는 그 전에 사건을 이미 알고 있죠? 자, 그 상태에서 군검찰이 A를 기소유예해 주니까 여기서 이 B에 대해서 B가 갖고 있던 이 군사기밀 이거 뭔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첩사가 이 군사기밀 B의 집에서 압수한 이 군사기밀을 들고 있다가 이 법원에서 일반 법원에다가 검사를 통해서 방첩사 소속 군사법경찰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특별사법경찰관일 때는 일반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검사에게 일반 법원에다가 영장을 좀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엔 뭘로 영장을 달라고 했느냐? 피의자 B에 대한 영장입니다. 죄명은요, 군사기밀보호법상에 인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취인가라고 하죠. 비밀 취급 인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 요런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넣은 거예요. 이번엔 피의자가 B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장이 2019년 1월 19일 기소유예, A에 대한 기소유예가 있었던 바로 그날에 이 영장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전역한 B한테 또 제시를 하면서 원래 보유하고 있던 그 군사기밀을 그대로 압수하는 두 번째 압수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일반 검사는 이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B를 기소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좀 사건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떻게 정리해요? 사실관계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뭐예요? B의 군사기밀 점유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가능성. 이거 원래 압수 어떻게 한 겁니까? A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의 범죄 영장으로 압수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B에 대한 군사기밀 점유, 미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라고 하는 그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자, 좀 난해해 보이실 텐데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쟁점은 이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봤던 두 개의 영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시기 좋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1영장에서는 피의자가 누굽니까? A요. 죄명은요, 군사기밀보호법상의 누설이요. 피압수자는 B니까 A가 B에게 누설하였다. 그런 범죄예요. 그럼 이 누설 범죄는 여러분 필요적 공범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우리 필요적 공범 형태의 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설하는 놈이 있으면 들은 놈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A와 B가 누설을 했다. A가 B에게 누설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A는 B에게 군사 2급 비밀, 군사 3급 비밀 이런 것들을 누설하였다. 이게 피의 사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기소된 죄에서의 피의 사실은 이런 거죠. 피의자는 B입니다. 죄명은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점유에 대한 얘기고요. B는 전역 후에도 군사 2급 비밀과 군사 3급 비밀 등을 자기 집에다가 점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요 얘기하고 요 얘기가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객관적 관련성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피의자 A에 대해서 범죄로 압수한 것이었는데 이걸 B의 혐의에다가 쓸 수 있을까? 인적 관련성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겁니다. B의 거를 압수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대법원은요, 군사보안법상에 나오는 압수 관련 규정, 이건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215조에 나오는 압수 규정에 사건과 관계 있다. 106조에도 나올 테고요. 215조에도 나오겠죠. 이런 압수 관련한 규정에는 관련성이라는 말이 써 있다는 거죠. 이것의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요. 객관적 인적 관련성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일단 1영장을 가지고 압수할 때 그 누설이라고 하는 범죄, 이게 자체인 거고요. 그것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 자,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얘기하면서 간접 증거 내지 정황 증거나 자백의 보강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럼 뭐예요? 1영장에서 써 있었던 그 혐의하고 2영장에서 써 있었던 기소된 범죄 혐의하고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질 때는 이 1영장에서의 혐의가 2영장에서의 혐의에,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간접 증거 내지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누설을 하면 누설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누설을 해서 받은 사람이 그걸 갖고 있었다.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간접 증거 내지 정황 증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 관련성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평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적 관련성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인적 관련성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부터가 인적 관련성 얘기인데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 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 인적 관련성을. A에 대한 영장 가지고 가서 B 소유의 물건 같은 거 가져올 수 있나? 이게 문제될 때 B가 A랑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B라고 하는 사람, 이 모모 사단의 부사단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군사기밀을 누설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필요적 공범관계네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어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판례 문장을 이 사실관계에서 여기다가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감을 잡게 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